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의 체력, 건강이. 그쵸. 내 인생의 힐러는 여기, 바로 지금. 집중해, 나에게. 저희 회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효경님 저희랑 같이 한 지 이제 6개월 훨씬 더 지났죠. 제가 작년 7월에 들었거든요. 야. 아,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저희 회사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셔서 뭐 하면 돼요? 막 이렇게 많이 물으시거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세요? 뭐? 찾아달라고 하죠. 그게 제일 어렵다는 일을 스스로 찾아. 네, 집에서 혼자 일하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편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2018년도부터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공유 오피스 뉴요크에서 시작했어요. 이제 나름 창업했으니까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리 빨리 로켓을 쏘아 올리자 이러면서 이제 일했는데, 그리고 제가 또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회사의 인테리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회사가 인테리어가 안 돼 있으면 저기 회사는 안 가야 될 회사, 이런 저 내부의 기준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기준이 없어졌죠. 갑자기 우리 사무실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히려 가치가 정말 뒤엎어진 상황으로 지낸 지가 벌써 저희가 횟수로는 5년 차더라고요. 빨리 돈 벌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 횟수를 차면서 저희가 정말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면 정말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찬 미래를 보며 가고 있는데, 어쨌든 디어런드 재택근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재택을 대부분 대표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왜냐하면 회사에 모여 있으면 컴퓨터 앞에는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이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원을 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무 공간이 아니라 본인이 자고 먹고 편의시설을 이용했던 그 공간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할 일이 불분명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2018년도에 창업을 했을 때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됐고, 아까 얘기 나눴지만 임신 초기, 중기, 후기 이 다 내 몸 상태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때 임신했을 때 내 몸 상태가 달라지는 거 플러스 아이 출산 이후에도 아이가 상태가 계속 변해. 그러면 나도 그거에 맞춰서 상태를 바꿔야 되니까 네. 그것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저는 거꾸로 가서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그거를 할 수 있었을까? 지금 기존의 시스템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을 다 본인의 역량으로 다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저는 재택을 하면서 그 시간적인 유연함이 생기니까 아무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다른 식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재택근로라고 하는 형식이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고 이 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도 고민이 많고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인자한 도인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믿고 가는 방향으로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었다. 일단 우리 회사에 좋은 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뭐 기준이 있었냐, 물론 재택 관련해서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을 배우는 스타일이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일단 찍어봐야 돼. 똥인지 된장인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단 그들의 성공 방식과 내가 할 수 있는 성공 방식이 너무 다르다고 느꼈고, 비정형적인 시스템일지라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도 너무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이면서 조금 더 형태가 갖춰지
바뀌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자 하시는 분들 면접 봤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원격? 정말 100%냐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닌 거죠.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원격 근로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때까지 직장인 모두 다 출퇴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폴트가 되어 있는 회사는 처음인 거죠. 그쵸. 그랬었고 저는 출퇴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집은 육아도 하고 맞아. 집안일도 해야 되는 공간인데 잠시 육아도 안녕 맞아. 집안일도 안녕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그리고 출퇴근 사이에 보던 뉴스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100%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나도 재택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일단 출퇴근 시간이 세이브 되니까 아이 보내놓고 조금 더 내 자유 시간이 생기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일을 막 찾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좋은 건 저희 또 겟더타운이 생겼잖아요. 아, 네. 겟더타운이 생기고 나서 수시로 호출하는 거예요. 잠시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 그래서 서로 계속 이렇게 맞추는 과정이 겟더타운도 저한테도 새로운 시도였고 근데 이 재택근로라고 하는 게 회사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적응하세요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회사 분들은 특히나 거부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리적 허들이 많이 낮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게 좀 더 가능한 것 같고 사실 계속 시스템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도 좀 커지면 인테리어 바꾸고 출퇴근 그런 규칙도 바꾸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재택근로 자체도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재택근무를 안 하다가 하게 된 사람으로서 물론 좋은 점이 많거든요. 일단 그 침대에서 출근까지가 10초 컷 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출퇴근하려면은 뭐 하나 찍어 바르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줌 화상 회의 있다 그럼 밑에는 반바지 입고 있어도 위에는 셔츠 하나 입고 있으면 모든 게 만사 해결되고 약간 그런 되게 편안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가지 그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체력인 것 같아요. 체력이 정말 약해진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직장이 성수였는데 저희 집에서 어쨌든 버스 한 정거장 타고 지하철역에 간 다음에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하나를 갈아타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지 이제 성수에 도착하고 성수에서 또 사무실까지 겁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출퇴근만 했는데 6,000보는 기본으로 걷는 거죠. 건강에 좋은데 어느 날 아이 그때는 집 앞에서 태웠다고 했잖아요. 집 앞에서 태우고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일하다가 픽업해서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누워갖고 이렇게 보다가 만보기를 봤는데 400걸음? 이거인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하다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어요. 남편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점심시간 되면 밥 먹으라고 얘기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 아파트 여기 한 바퀴 돌고 와. 불규칙해지죠. 그건 둘째치고 점심시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만들어. 먹어, 치워. 1시간 다 가요. 산책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 점심시간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산책은 산책이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 데리고 오면 아이랑 뭐 한 바퀴 걸어. 이거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무슨 산책 그냥 들어와서 또 있다가 그냥 자고. 그러면 또 계속 400걸음, 500걸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나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 햇빛 못 보는 것도 그런 그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도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 먼데? 기본적으로 원래 많이 걸으셨던 편인데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맵이 저를 그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한 번에 강남에 오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걸 쭉 타고 와서 딱 내렸어. 근데 역삼역까지 15분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이게 뭐야
막 이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눈에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막 길거리도 간판도 맞아, 한번 맞아. 보게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보다. 맞아. 그래서 아이디어도 조금 얻는 것 같고 맞아. 걷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보는 것들 이런 것들 음. 뭐 로고나 이런 것들 보면서 오는데 그런 거 보고 걷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디즈니 재즈 뭐 이런 거 틀어놓고 하거나 진짜 마음이 힘들어. 마음의 위안이 필요해. 막 약간 이러거든요. 계속 노래 틀어놓고 전화 오면 이제 후다닥 끄고 이렇게 전화 받고 뭐 약간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의 체력, 건강이. 그쵸. 사실 9시부터 6시까지 회사를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규칙을 정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택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네네. 지금 횟수로 여러 회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솔루션을 찾아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리추얼 하는데 그 의식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갈 건지에 대한 부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규칙적인 삶이 이제 회사에서 정해진 그 틀에서 있다가 저희는 그 틀이 없잖아요. 그 틀이 특히 또 없죠. 작년엔 더 없었지. 이제 점차 생기겠지만 없는 상태로 들어오면은 그 본인이 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규칙이 우르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불균형 때문에 좀 건강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재택 그 근로자 분들을 위한 그 영양소를 아예 묶어가지고 큐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구매를 해주셨고 그 일반 분들에게도 이제 오픈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 얘기 나눴지만 영양제는 정말 너찌해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6,000보를 걸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리추얼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산책을 나가려고 의식적으로. 그래서 저희 애가 아직 어리지만 일단은 집에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랑. 그래서 애가 둘이 같이 있으면 일단 갔다 와. 그런 다음에 혼자 걷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저도 혼자 걷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은 한 5,000보는 걷자라고 생각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5,000보 정도 걸으면 아까 그런 리프레시도 되고 내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정리가 좀 되고 우울했던 감정도 회복이 되고 체력도 이런 근육들도 조금 더 회복이 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걸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어요. 저도 그 재택을 하면서 특히 임신 후 출산까지 운동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 때는 그나마 체력 조절을 해서 일을 했고 회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고 약간 천천히 가는 스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출산 직후에는 정말 계속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10초 컷이니까 뭘 할 수가 없어. 다른 삶이 없어. 육아 바로 전환되면은 바로 그리고 잘 시간이 있어야지 자고 그래 먹긴 해야지 먹고 이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거 아무리 영양제를 좋은 걸 때려 넣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내 기본적인 체력이 좀 보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최근에야 저희도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남편아 일찍 와. 그래야 산책할 수 있다. 그쵸. 이게 맞벌이가 힘들어. 그래도 무너진 건강을 다시 찾으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쵸. 그리고 저희한테 또 되게 중요한 아젠다이기도 하고 어떻게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회사의 대표가 건강을 안 챙기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회사가 헬스케어라고 했을 때 어떤 헬스케어를 추구하냐를 좀 봤어요. 근데 저희가 시니어 케어 쪽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저의 기준의 헬스케어는 건강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하면 그것이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질환, 몸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임산부가 됐을 때도 취약계층 이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 것처럼 나이가 든다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에 비교적 건강하게 내 삶을 유지를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일과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건강한 것인가를 되게 많이 되돌아보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헬스장 안 가도 되는 거고 바디 프로필 꼭 안 찍어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 건강 그리고 몸의 건강 이런 것들을 잘 챙길 수 있는 답을 저희도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도 자기 주관과 나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정확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만든 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영양제가 좋으니까 이거 꼭 드세요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신성분이 있는데 이게 어떨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갖는 이 가치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건강 채널이라고 하면 질환이 걸렸는데 그 질환을 만병통치약이라서 암을 치료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신종치료법 맞아, 이렇게 맞아. 해서 아니면 이걸 하면 이뻐져, 멋있어져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기준을 갖고 이야기해주는 곳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정보를 전달을 해도 어려운 정보 말고 궁금해서 현재 묻는 이야기들을 나눈다면 저희도 이제 정답을 같이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아마 이 채널을 하면서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3개월 전보다 저는 건강해졌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이 시점으로 3개월 뒤에 건강해지나 한번 봐야겠네요. 그쵸? 한 3개월 정도면 습관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도 작년 12월 말부터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지점을 좀 보고 있으니 한번 해보시죠. 네. 남편분이 일찍 오실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나의 자의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내 운동 시간이 결정된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랑 같이 사는 가족들은, 특히나 엄마들은, 아이를 많이 키운 분들이 이제 좀 산책도 나가고 그런 얘기를 한 1년 전에 들었어요. 1년 전에요? 네, 근데 애가 24개월이니까 언제 깨서 물지 모르는데 아침 7시에 할머니한테 바로 갖다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누구를 봐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좀 많이 힘들죠. 근데 신기하게 디어라운드에는 약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요가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저도 필라테스 하고 있고 비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쵸. 네. 자연스럽게 회사의 그 분위기가 건강 쪽에 많이 포커싱이 있으니까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막 의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현진님. 그런 사람만 뽑아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 아니죠. 선언을 한다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네네. 운이 좋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한 문화가 생기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너무 안 걷고 운동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필라테스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필라테스를 안 하셨어요? 와, 기억도 안 나. 한 10년 전에 했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저도 챙겨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운동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도 계속 화제가 이어지고 하는 게 좀 그쵸. 신기했어요. 약간 재밌는 거는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공통점이 없으면 뭉쳐지질 않으니까 그 자연스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답처럼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고 약간 재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대표님이시라면 용기를 내서 다양한 능력 있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거든요. 재택을 하면. 당신만의 힐러를 찾으세요. 오늘 영상에 대한 힐러 시크릿도 꼭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